5월 12일 날 행사를 녹음 파일을 다 풀었던 게 5월 18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널널하게 한 게 아니다. 5월 10일 날 녹음 테이프를 입수한 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그 국정원 수사관이 받자마자 국정원 다른 동료 수사관한테 일제히 4시까지 국정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잡았다 이거. 증거 잡았다. 증거 잡았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그날 5시부터 녹음 파일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널널하게 풀었다면 5월 13일 것은 증거 잡았다. 증거 잡았다. 그래서 일제히 와서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13일 날부터 녹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바로 5월 10일 날 것.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수정을 해서 음성 녹음 파일을 최소한 한 게 5월 18일이라고 했거든요. 자, 정보기관. 이렇게 지하혁명 조직 아로가 지하혁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하는 이 결의가 있었다. 5월 18일은 아직 검사의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5월 말까지 아직 이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당장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잖아요. 5월 18일 그 즉시 우리가 만약에 소위 미국 CIA 같은 경우 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은밀하게 이런 내란 음모와 폭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도의 거론됐던 전화국, 유료저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밀리에 보안 조치를 내야 되죠. 아마 미국 같으면 말 잘못했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 쓰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압수수색 7월 20일경까지 나오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이 내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법률 전문가들 보여주면서 이게 내란 음모로 엮을 수 있어 없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을 겁니다. 내란 음모야 아니야. 이걸 처벌해야 돼 말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법 해석론으로 해서 이거 내란 음모로 엮을 수 있어 없어? 잘하면 되겠는데? 아니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같이 하다가 내란 음모 안 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되니까 일단은 시작해.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건 순전히 제 추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자리에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성현도 공개 수사하면서 이 내란 음모가 됐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녹음하면서 이제 이적자한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란 음모 잡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내란 음모.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것도 다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 여와 상관없이 5월 10일, 12일은 이유 여하를 넘어가고 내란 음모 선언이 아니다. 구성요건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성윤 주장의 신빙성, 아로가 혁명적 이런 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심에서 반성을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성을 한다면. 아까 5월 10일, 12일 녹음 파일 들어봤으니까 이게 내라는 거 아니라는 건 너무도 당연히 알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발언 내용을 구성 요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작업을 조금 소홀히 한 셈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호툴이나 이성윤의 진술을 가지고 아로가 지하 혁명 조직이다 뭐 이런 걸 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이성윤의 진술, 3인 모임, 그 다음에 소위 이게 세포 모임인지 정말로 아로라는 것이 그런 그 조직이 있는지, 그러면 그 오디오물을 제대로 실천한 것인지,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지하혁명 조직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었고, 5월 10일날, 12일날 이 발언 내용이 내라는 선동에 해당하는가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당연이고 그 합의 결이 없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압수물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러 문건들에 대해서 이 압수물이라는 것이 다 일종의 전문 증거여서 이것이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에까지는 증거가 되지만 그 압수물을 그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건 뭐 기본적인 그 증거 법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압수물 자체에 대해서 뭐 압수경이나 이런 것도 다퉜지만 이건 전문 증거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을 조금은 뭐랄까 소홀히 했다 할까 좀 간략히 했었습니다. 뭐 핵심적인 것은 언급을 다 했었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체사상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또는 주체사상과 관련된 논문을 갖고 있다가 압수됐다. 그러면 그런 논문을 갖고 있다가 압수되는 바람에 이적 표현물 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변호사가 뭐 그런 걸 소지하고 있다 해서 이적 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이적 목적성이 없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설사 이적 목적을 가지고 소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문건이 내 생각과 동일시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나의 말이 아니고 내가 쓴 글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문건의 내용을 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인다고 양심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방 속에 여러 입장을 갖고 있는 책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어느 집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방공교육에 해당할 만한 책들 한두 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책 보면 그 책도 있고 뭐 하다못해 주체사상이나 또는 우리 사회가 소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상에 관련 책들이 있을 때 그런 책과 그런 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이지 그러면 어느 책이 갖고 있다는 것 이유로 그 책에 대한 사상과 신념을 내면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는 그것까지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공교육에 대한 책이 한 곳에 꽂혀 있으면 나는 이 책을 내 신념으로 갖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크게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다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항소심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중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쭉 책을 읽어보다가 물론 책을 읽는 때는 읽는 이유가 있겠죠. 읽는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하혁명가 당장 무기 들고 싸울 용의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또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로 국가법법에 이적 표현물 소지나 이런 거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면 변론을 하되 내라는 문화, 내란 선동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심에서 꼼꼼히 좀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의 그 내란음모 선동의 그 구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 항소심에서는 5월 10일 날 발언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 5가지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내란음모의 첫 번째 구성 요건은 주체에 관한 거죠. 재판부는 2인 이상이 합의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지만 주체로서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으로는 2인 이상의 합의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결론에 있어서는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해석론도 물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2인 이상의 합의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해서 내란 음모나 선동이 될 만한 것은 당연히 그런 걸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주체는 여전히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존재하는다. 그리고 5월 10일날, 12일날 이 2개의 모임이 사전 준비 끝에 일정한 목적으로 소집한 폭동과 선동을 위해서 소집한 회의인가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해서 그 회합의 목적, 그들의 발언의 목적, 그러니까 행위가 여러 가지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한 목적이 내란을 목적이어야 돼요. 내란을 할 목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범위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내란 목적이라는 게 국헌을 물랑케 하거나 국토를 참절케 할 목적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중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의 목적. 근데 한 가지를 이 판결문에서는 누락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이나 국토를 참절케 하는 목적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천할 목적, 실행행위에 옮길 목적에 모임. 여기서 결정이 된 사안을 실행행위로 옮기겠다라는 목적. 그래서 이중의 목적이 필요하다.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란의 목적, 국토를 참절하게 하는 목적,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거든.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의된 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그 실행을 통해서 내란을 실행시키겠다는 목적, 실행의 목적까지도 포함시켜야 이중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 여기에는 판결문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근데 저는 왜 이 부분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많이 했었을까? 여기서 범죄 행위는 폭동을 한다는 인식이에요. 폭동 행위를 하겠다는 인식. 따라서 폭동 자기의 이 발언이 평온, 한 지방의 평온을 물랑케 하거나 이런 어떤 폭동 행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모여있는 130명이 적어도 폭동행위의 준비로서 지금 내란에 음모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그것에 대한 합의 또는 통모 내지는 결의가 필요하다.